장애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장애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나라는 부분이 이제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라는 거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간병보험이라든지 요양보험, 치매보험 같은 거를 취급하다 보면은 그때 보험금을 탈 적에 장애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장애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나라는 부분이 이제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라는 거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장애 판정 기준을 약관에서 보시게 되면 장애 판정 기준에 있어서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 신경계 손상으로 부침의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의 5가지 기본 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본 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가 뭔가 예, 보시게 되면은 5가지가 나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동에 대한 동작, 그리고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그다음에 목욕, 옷 벗고 입기에 5가지 구분해서 얼마만큼 장애가 있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그 약관에 보면 지급률이 10% 미만인 거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과연 10%가 뭔가? 이동에 있어서 보게 되면 맨 밑에 보면은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지만 보행 시 쩔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 상태가 10%예요. 그리고 음식물 섭취할 적에는 단순히 못 먹는 게 아니라 젓가락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지만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며 음식물 섭취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10%예요. 그 이하 밑에 있는 이제 그 젓가락을 이용하되 생선을 바르지 못하는 상태는 5%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네. 그리고 배변 배뇨에 있어서는 10% 상태가 뭐냐면 화장실에 가는 일이나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지만 대소변의 뒤처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이때가 10%고요. 목욕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단순히 5%, 3%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 시에 타인의 지속적인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10%이고요. 옷 입고 벗을 적에는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상하의복을 탈의 시에 착탈 시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짜리도 있고 5%짜리 있고 10% 이상짜리도 있는데 여기에서 10% 이상에 해당되는 제한이 있을 때 이런 일상생활에서 옷 입고 이동하고 이런 제한들이 있을 때 요 10% 이상이 됐을 때 신경계 쪽에서 그 보장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셔서 나중에 내가 나 옷 입는데 밥 먹는데 불편해요라고 얘기했는데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따져가지고 내가 간병보험이 과연 몇 프로짜리에 가입되어 있나 네. 또 몇 급에 가입되어 있나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간병보험을 실컷 내고 있는데 나중에 뭔가 장애가 왔는데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셔서 내가 가진 간병보험, 요양보험, 치매보험 같은 것들이 가입이 잘 되어 있는지 보장 범위가 넓게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서 약관을 꼭 살펴보시고 가입이라든지 또 리모델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